일단 이번 이 15 대책은 정부가 말한 대로 주택시장 안정화에 방점이 찍혀 있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시는지? 예, 효과는 어느 정도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승세는 꺾일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대출을 크게 조이고 갭 투기는 못하게 하겠다. 네. 이런 그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가격이 떨어지려면 이제 그 과다하게 보유한 사람들이 내놓거나 아니면은 무리하게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원리금 갚는 게 너무나 어렵고 앞으로 떨어질 것 같다라는 그 예측을 하고 던지거나 네. 이럴 때 하는데 지금은 좀 관망하는 상태로 보여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또 경기도 12개를 규제 지역으로 이렇게 묶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대출도 크게 조이고 예. 실수요만 네.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이전에 그 627 대책을 보게 되면은 그때도 아주 규제 대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근데 금방 또 약효가 좀 뭐 사라졌는지 예. 다시 이번에 15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뭐였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금융 대책은 좀 한계가 있어요. 아. 예. 그리고 이제 돈을 예. 자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지방에도 수도권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려고 하는,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수요가 많은데 왜 그러냐면 여러 채를 들고 있으면은 규제가 많고 또 수익률이 떨어지는데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으면 수익률이 엄청 올라간다. 보유 부담도 줄고 또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분하면 예. 양도세도 되게 깎아줘요. 많이. 그러니까 여러 채 들고 있을 필요 없이 네. 똘똘한 거 한 채를 가지고 네. 가지고 있는 게 낫겠다. 네. 그것은 서울에 가장 좋으니 서울로 예. 이제 몰리게 되는 거죠. 예. 현금을 가진 사람들이. 예. 예. 지금 그 한강변 주변 마용성 등 네. 이런 지역의 아파트 값이 폭등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한강 벨트라고 하는 곳이 지금 이제 계속 올라서 네. 그것이 문제여서 이제 15 대책이 이제 나온 거죠. 네. 집값은 이제 정부 정책의 방향보다는 시장의 신뢰에 따라 움직인다,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요. 네네. 이번 대책이 시장의 신뢰를 얻을 만한 내용이다라고 봐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며칠 전에 21일 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가용한 정책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한다. 사실 대통령의 용어로는 굉장히 세죠. 그렇죠. 예, 철저하게 억제해라. 네.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억제해라. 모든 수단을 동원해라. 네. 이런 건데 지금 이제 이런 말을 했지만 이게 실제 정책으로 집행이 될까? 네. 이렇게 지켜보는 것 같아요. 예. 지금 그 시장에서는. 네네네. 그래야지 이제 이게 실제 정책으로 집행이 되면 다주택 보유자나 네.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시장에 이제 빨리 던지려고 하겠죠. 네네. 그럴 때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 시장의 신뢰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정책 당국이 말한 대로 네, 맞습니다. 실천에 옮길 때. 네, 대통령이 방향을 지시한 대로 네. 실제 거기에 걸맞는 정책을 내놓을 거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죠. 이재명도 잘하시고 또 부동산도 잘하시는 소장님 보시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이라기보다는 어떤 이런 지침, 본인이 내린 지침을 반드시 이행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거기에 가까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대장동을 경험하면서 이 부동산 문제가 어디에서 생기는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키지 않으면 그 신혼부부나 청년들에게 미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하향 안정화시켜야 앞으로 좀 희망이 생기겠구나라고 하는 예측을 할 수 있는데, 근데 부동산 문제가 해결을 하지 못하면 이건 안 되니까 그 문제의식은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고, 예전에 보면 이제 같이 이제 토론을 해보면 예를 들어 이제 뭐 토지 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책인데.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집단으로 이렇게
부정으로 뭐 거래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강력하게 단속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토지공 개념을 도입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토지공 개념까지.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방향과 속도, 네. 예, 언제 투입할 거냐 이걸 보는 게 아닐까 싶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집권 초기에 해야 된다. 네, 집권 초기에. 예. 그렇지. 개혁의 동력이 살아 있을 때. 예.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부동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집값 하향 안정화라고 하는 거는 그 실제 피부로 느끼는 거거든요. 네. 시민들이 예. 이렇게 정권이 바뀌니까 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니까 실제 내 삶이 나아지네. 그랬을 때 다른 부분의 개혁의 동력도 엄청나게 확보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시기고 지금 해야 한다라고 저는 좀 강력하게 말을 하고 싶네요. 그 규제 대상인 분들은 지금 정부가 네. 그 언급한 대로 공언한 대로 실제로 집행할지 안 할지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관망 중이다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그분들에게 팁을 주신다면은 그거 반드시 이행되니까 그 더 이상 쓸데없는 어떤 미련 고집 버리시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거로 예상을 합니다. 안 그러면은 안 되거든요. 안 그러면 안 되고 민주당은 또 망하는 거야? 네, 이제? 네, 맞습니다. 예. 내년 지방선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좀 주춤하는 발언도 하고 좀 이상한 발언도 글쎄 하는데 말이에요. 좀 실망스럽죠. 네. 그런데 지방선거 끝나면 또 총선이거든요. 네.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총선은 사실은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지방선거하고 비슷해요, 성격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또 총선이면 개혁을 또 하기가 어렵고, 예.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정부는 부동산 개혁을 할 거다. 예. 그러니 이제 망설이는 사람들은 언론 시장에 던지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얼른 시장에 던지는 게 예,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그래도 수익률을 조금 유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재명도 저는 알고 부동산도 아는 남기혁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